자, 그런데 이러한 작용기 혹은 기능기의 종류에는 크게 7가지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수산기 OH, 카본일기 CO, 그리고 카복실기, 카르복실기라고도 합니다. COOH, 그리고 아미노기 NH2, 그리고 설프 하이드릴기 혹은 설프 히드릴기라고도 이야기해요. 얘는 SH, 그리고 인산기 OPO3-, 자, 그리고 메틸기 CH3. 그래서 크게 7가지 종류의 작용기 혹은 기능기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카본일기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르는 말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카본일기 이 CO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골격의 어느 부위의 분야에 따라서 그 붙는 물질의 이름이 약간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안내를 드려보면은, 자, 탄소 골격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얘가 탄소 골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카본일기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경우, 요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자체를 케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카본일기가 중간에 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서 붙는 거, 요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물질 전체를 보고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들아, 얘가 탄소 골격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C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붙게 되면은 그 옆에는 H가 반드시 보통은 많이 와서 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요 상태, 여기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알데하이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 CO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런 화합물을 부르는 어떤 용어가 달라지더라라는 거 처음에 약속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케톤과 알데하이드를 왜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등장할 개념 중에서도 이 케톤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또 이름을 붙이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 중에서 이 탄수화물, 여러분들 당 있죠, 당.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될 건데, 그거를 구분하는 이름 중에서도 케톤과 알데하이드라는 말이 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미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들 쭉 다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 고분자 중에 하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과 같이 이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굉장히 커다란 녀석들, 생체 내 고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생물학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언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이 어떠한 그 과학적인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하고 있는지 좀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탄수화물의 정의를 조금 볼게요. 탄소의 탄자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쉽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답변하실 때 그 DM으로 해주지 말고요, 전체 메시지로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채팅 다운로드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DM으로 보내면은 나중에 다운했을 때 여러분들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대답하실 때 그 전체로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서로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탄수화물의 탄자는 무슨 탄자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물어보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요. 당연히 탄소겠죠. 맞습니다. 얘는 탄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수는 어떤 거의 수일까요? 이거는 약간 의견이 두 개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의견이 한 두 개로 갈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의견이 두 개 다 나올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이 수가 물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수소, 히드로젠 할 때 그 수소의 숫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의 정의할 때 이 수는요,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 숫자를 써서 HO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탄수화물의 정의 자체가 수화된 탄소 화합물을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화학식을 가지고 있냐? 탄소랑 물이 만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있고 H2O가 있으면은 C가 뭐 N개, 그리고 H2O가 세트로 M개, 이런 식으로 있는, 잠깐만 이거 좀 가로를 칠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세트로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탄수화물의 대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의 가장 대표격인 녀석,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하는 누구 있어요? 그죠? 포도당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포도당의 화학식 혹시 여러분들 외우고 있니? 근데 요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과학을 하는 사람이면요 상식이야. 포도당의 화학식은 과학하는 사람이다, 화학하는 사람이다, 생물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을 여러분들 쓰시면요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탄수화물의 대표격인 녀석인데 C 6개, 그리고 요거 이쁘게 한번 다시 써보면요 H2O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랑 그리고 물이 만난 그런 물질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당들,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의 화학식을 보면요 C가 N개, 그리고 H2O가 M개, 이런 식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이 존재해요.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야. 여기다가 뭐 H가 와서 붙든 무슨 떨어지건 그런 거는 이제 예외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탄수화물의 화학식은 C가 N개, 그리고 H2O가 M개 붙어서 수화된 탄소화합물을 줄여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N과 M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이상의 자연수로 보통 구성이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네 그 뷰테인과 뭐 메틸뷰테인 하면서 이성질체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잘 봐봐 얘들아. 탄수화물이랑 우리가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탄화수소물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탄소랑 수가, 이게 수소가 아니고 물입니다. 그 두 개가 만난 거고요. 탄화수소물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와 그리고 탄소랑 만난 것을 탄화수소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C가 N개, H2O가 M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탄화수소물은 C가 N개, H가 M개, 이런 식으로 정말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했었던 요거 있잖아, 펜테인이나 혹은 메틸뷰테인,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화수소물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방금 전에 그 정의로서 판단을 내리건데 구조식을 보시면은 다 C랑 H밖에 없죠.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탄화수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가 된 게 아니죠. 탄소랑 물이 만난 게 아닙니다. O가 없죠 여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조금 우리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생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기술과정 시간에도 했을 것 같고, 또 생물학 시간이래. 과학 시간에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구분이 되죠. 주 영양소는 탄단지, 그리고 부 영양소는 뭐 무기염류, 물, 바이타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영양소를 내느냐,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에너지를 낼 수 없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주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보통 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사실 몸을 구성한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하긴 합니다만 거의 없어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거의 몸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한 0.5% 정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몸을 구성한다라고 말하긴 조금 멋하지만 어쨌든 또 이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은 다 단백질입니다. 물이기도 하고요. 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작은 분자인 단당류, 하나 단자죠. 당이 하나 있는 그런 종류를 단당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단당류가 중합체를 이룬 다당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사이에서 단당류 2개가 붙어있는 이당류도 보통은 존재하죠. 자, 이러한 탄수화물은 음료수나 과일에 있는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단당류와 밥, 빵, 옥수수와 감자 같은 녹말 등 커다란 다당류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단위체인 단당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당류, 하나 단자죠. 즉 당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종류의 어떠한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일반적으로 CH2O의 배수가 되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라는 이름도요 탄소와 물이 결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단당류인 포도당의 분자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로 보통 구성이 되죠.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많은 수산기와, 자, 이 수산기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 작용기 중에 하나, 히드록시기, 수산기, 그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카본일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되는데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당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 알도오스라고 하고 케톤을 가지고 있는 즉 중간 부분에 이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을 케토오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카본일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카본일기의 이름을 알데하이드와 케톤으로 구분하긴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당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때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는 당을 알도스, 케톤을 가지고 있는 당을 케토스라고 다르게 조금 명칭을 부르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요 수산기는 즉 OH는요 알코올의 성질을 갖게 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코올은 솔직히 뭐야? 술이죠, 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코올은 술 혹은 에탄올, 소독할 때 쓰는 거,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탄소 원자에 이런 수산기 OH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꼭 술만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어떤 탄소 원자에 OH기, 수산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그냥 통 틀어서 부를 때 우리가 알코올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격이 이제 에탄올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술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림에서와 같이 포도당이랑 과당의 분자식은 C6H12O6입니다. 이걸로 모두 같아요. 근데 원자의 배열이 다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수는 같은데 걔네들이 구조가 서로 달라지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당에서의 대표적인 이성질체가 포도당과 그리고 과당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알도스지만 과당은 케토스인데 서로 특성이 달라서 과당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훨씬 더 강하대요. 자, 옆에 있는 그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포도당의 그림과 과당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안내 드렸었죠? 포도당이 왜 이름이 포도당이라고요? 생겨먹은 게 뭐처럼 생겼어? 봐봐 얘들아. 생겨먹은 게 너네 뭐처럼, 이거 뭐처럼 생겼어? 포도처럼 생겼죠?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짝대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지 있고 그리고 양옆에 포도송이 이렇게 열린 것 마냥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어떠한 이런 이 식을 쭉 나열을 했을 때 모양들을 쭉 나열했을 때 생겨먹은 게 포도처럼 생겨서 이 당의 이름이 포도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이렇게 선형의 구조물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존재할 때는 1번 탄소랑 5번 탄소에 있는 이 작용기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산소만 남고 육각형 모양의 고리 구조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거는 오늘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볼 것은 뭐냐, 이 작용기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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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와 있죠. 수산기가 이렇게 탄소 골격에 쭉 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기에 의해서 얘네들이 알코올의 성질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과당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과당 같은 경우에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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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와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지금 그림 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카본일기의 위치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카본일기가 이 탄소 골격의 끝에 가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와 있어요? 누가 봐도 끝에 와 있는 게 보이시죠? 굳이 이런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본일기가 끝에 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카본일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종류가 탄수화물이고요. 당이야, 당. 그럴 경우에 이런 당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알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알도스, 알도스. 뭐 알도스라고 해도 괜찮고요. 알도오스라고 해도 되는데 요즘 부르는 말은 알도오스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너네 요즘 막 말 바뀌고 있는 거 아니? 너네는 뭘로 배웠어? 그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뭘로 배웠어요? 너네 리보소물이 배우지 않았어? 통과 시간에? 근데 요즘 1학년들은요 리보솜이라고 안 배우고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세포 내에서 그 에너지 만드는 그런 기관을 너네는 미토콘드리아고 배웠을 건데 지금은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쌤은 사실 1, 2, 3학년 다 들어가거든요. 1학년 통합과학, 2학년 생명과학, 1, 3학년 생명과학 2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학년 할 때는 뭐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해야 되고 1학년 들어갈 때는 뭐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해야 돼가지고 나도 지금 약간 혼동이 와. 근데 또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런 당들을 보고 알도스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과당을 보시면은 얘는 지금 카본일기가 갑자기 탄소 골격에 중간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와 있잖아. 이런 카본일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케톤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하필이면 당일 경우에 우리가 케토오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케토오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서 하나 이 좀 공통점 한번 찾아볼래요? 알데하이드면 알데하이드고 케톤이면 케톤인데 지금 이 포도당과 과당이 둘 다 어쨌든 당이야. 당입니다. 근데 당이 왜 당인지 아니 너네? 포도당, 과당, 엿당, 젖당 왜 당이라고 하는지 아니 너네? 달아서 당이에요. 단맛이 나서 당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 선생님들의 이 뭐라 그래야 돼? 종특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선생님들의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하다 보면은 자꾸 딴 관련된 얘기로서 자꾸 새게 되는데 어쨌든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알데하이드든 케톤이든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알도오스, 케토오스라고 하는데 너네 여기서 지금 공통점 하나 찾을 수 있니?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두 개의 영어의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내가 얘기 안 해주려면 찾아봐.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일단 찾고 있어. 근데 하나 더 할게. 포도당을 영어로 너네 뭐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영어로 이거 글루코스라고 해요.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과가 과일이야. 과일. 과일이 영어로 너네 프루트이야. 프루트. 그래서 얘는 프룩토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 좀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봐봐 얘들아. 지금 이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케토오스나 알도오스나 그 마지막에 어떠한 접미사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나도 영어 공부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나 자세하게 이런 어떠한 용어에 대한 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끝에 붙는 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다 뭘로 끝나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무슨 오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명칭을 과학자들이 약속을 할 때 당 있잖아요. 당의 이름은 보통 무슨 오스로 끝나요. 땡땡 오스로 끝납니다. 오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포도당의 영어 이름이 글루코스, 과당은 프룩토스. 그리고 또 젖당 같은 경우에 너네 있잖아. 그 젖에 주로 들어있는 당이라 그래서 젖당이라고 하는데 젖당도 영어로 너네 혹시 락토프리 제품 알아? 락토프리 제품? 그런 거가 젖당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락토스가 프리한 제품이라서. 그래서 젖당도 영어로요. 락토오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끝에 얘가 오스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어떤 무슨 당은 보통 오스로 끝나는 것이 보통 규칙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또 설명하다가 알도오스, 케토스 하니까 보자마자 오스로 끝나네? 이거 당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당인데 앞에 알도와 케토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거 알데하이드가 들어가 있는 오스 당이구나, 이거 케톤이 들어가 있는 오스 당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잊으셔도 역으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생물학은 얘들아 결국에 언어를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오는 것들을 이렇게 스근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포도당은 알도스지만 과당은 케토스인데 서로 특성이 달라서 과당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훨씬 더 강한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요, 탄소 골격이 서로 6개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당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육탄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은 보통 단맛이 나는 것들을 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탄소가 6개로 구성된 당도 있고 5개로 구성된 당도 있고 3개로 구성된 당도 있고요. 굉장히 탄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당의 종류가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이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처럼 탄소가 6개인 그런 친구들은 6개의 탄소로 구성된 당이라 그래서 육탄당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얘가 가장 흔한 종류의 당이에요. 근데 얘가 가장 흔한 것뿐이지 육탄당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3탄당, 그리고 5개로 구성되어 있는 5탄당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3, 5, 6 했으면 모두 있어야 돼. 4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4 있습니다. 4 있는데 4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소개하진 않을게요.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많이 어려워서 굳이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있긴 있지만 흔하지 않아서 굳이 다루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3탄당과 5탄당과 6탄당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6탄당의 대표격인 녀석이 일단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단당류 종류 혹시 공부했었니? 중학생 때? 이게 옛날 교육과정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빠져있어서 아마 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당류에는 갈락토스라고 불리는 당도 존재하고 만노스라고 불리는
당도 존재하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탄소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당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6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탄당과 5탄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당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녀석들, 얘가 C 3개, H가 6개, O가 3개. 탄수화물이니까 C와 H2O의 어떤 배수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얘도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합시다. 우리 방금 6탄당에서도 이 포도당과 과당을 구분할 때 무엇 때문에 포도당과 과당이 구분되었어요? 둘 다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작용기? 어떠한 기능기? 카본 일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도스와 케토스를 구분했단 말이야. 이 3탄당을 구분하는 녀석도 구분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카본 일기가 어디 와 있냐에 따라서 알도스와 케토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토스에는 다이 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3탄당의 케토스의 대표격인 녀석이에요. 선생님, 말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2 할 때도 이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3인산 글리세르 어쩌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나오면은 이거 그냥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당이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다음 5탄당 한번 보겠습니다. 5탄당은 탄소가 5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카본 1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도스와 케토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도스의 대표격인 녀석을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알 것 같아. 너네 그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뭐야? DNA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이거는 솔직히 대답할 수 있다. DNA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이 되는데 그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H, C, T 혹은 U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당이 누구냐? 기억나십니까? 그치? 디옥시리보스죠? 그 디옥시리보스가 사실은 물론 원형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비슷한 물체가 있습니다. 디옥시리보스 말고 리보스라고 있어요. 리보스. 요즘은 리보오스라고 하는데 리보스도 맞고 리보오스도 맞습니다. 이 리보스가 이 알도스의 대표격인 녀석이고, 이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그 녀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주었던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얘는 C가 5개, H가 10개인데 리보스에서 탄소가 1개 빠졌기 때문에 산소는 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요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나 어쨌든 이 5탄당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왜 5탄당이냐? 탄소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라비노스, 크실로스 등등 여러 가지 당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케토스, 탄소가 5개인 당 중에서 이 카본의기가 그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녀석들 중에서 이 리보스의 약간 조금 변형체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리블로스라고 합니다. 리블로스. 자,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약속인 것 같긴 한데요. 리보스랑
리블루호스랑 거의 비슷한 구조거든요. 근데 그 카본일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도호스와 케토호스로 구분되긴 한 건데, 얘는 뒤에 그냥 무슨 오스가 붙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울로호스 이런 식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울로호스가 붙는 녀석들도 전부 다 어떠한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소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배웠을 때 그때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당들의 종류를 3탄당, 5탄당, 6탄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당의 구조를 그릴 때 직선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직선처럼 탄소 골격을 그리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 그냥 쭉 그리면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어떤 수용액 내에서, 우리 생명체는 보통 다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 수용액 상태에서 대부분의 이런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처럼 이런 고리 구조를 보통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안내를 드렸었죠. 1번 탄소랑 너네가 우리가 육각형이라고 그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 얘기 잠깐 했었잖아. 기억나니? 포도당이 육각형이고 얘가 하필이면 6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야. 그러면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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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있을 것 같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얘가 그 고리 구조를 형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1번 탄소에 여기 있는 요 친구랑 그리고 5번 뭐탄소에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요.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 1번 탄소랑 5번 탄소에 이 OH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결합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CCCCCC가 아니라 C 한 다음에 5번 탄소의 옆에 이런 식으로 C가 붙어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 구조를 형성하실 때는요 1번 탄소의 저 알데하이드기가 5번 탄소의 수산기, 하이드록시기와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고리 구조가 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하실 때 이제부터 살짝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떠한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녹말 혹은 어떠한 글리코젠과 녹말의 그 차이가 이 기본적인 구조의 형성부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되게 놀라워요.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인해서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당이 이렇게 지금 고리 모양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고리 모양의 구조를 생성을 할 때요 약간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의 생성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알파 포도당과 그리고 베타 포도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알파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1번 탄소에 이 OH와 수산기와 6번 탄소의 그 그룹이, 그러니까 6번 탄소 그룹은 요거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6번 탄소 그룹 요거 CH2OH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 그룹에 얘가 서로 반대편에 존재할 때, 반대면에 존재할 때 우리는 알파 포도당이라고 부르고요. 자, 일단은 적어보세요. 적을 공간 있으면 적어보시고 설명은 곧 드리겠습니다. 베타 포도당은 1번 탄소의 OH와 복부 좀 할게요. 그리고 6번 탄소 그룹의 CH2OH가 얘가 같은 면에 존재하는 경우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베타 포도당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 탄소에 OH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그리고 여기 6번 탄소에 CH2OH 여기 보이시나요? 잘 봐 얘들아. 지금 포도당 고리 구조 만들 때 얘들아, 지금 원래 애초에 선형 구조 생긴 게 이 탄소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과 요쪽 이게 반대로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리 구조로 만들어질 때 얘가 지금 수평면으로 만들어져요. 수평면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약간 좀 입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가 6번.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의 그 붙어있는 작용기들을 대강 표현해보자면은 여기 H, 여기 OH, H, OH, OH, H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붙는 여기 1번 탄소에서의 OH가 너가 여기 OH 오고 너가 H가 오고 요런 경우에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얘들아 봐봐. 잠깐만 공유 끌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포도당이면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위에 있느냐 이쪽 아래에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거 이쪽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요 꼭지점에 있는 얘네들이 지금 탄소들인 거고요. 그리고 탄소들에 붙어있는 OH, H, OH, H, 뭐 H, OH, OH, H 이런 식으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 탄소 골격의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번 탄소의 CH2OH 요 그룹이랑 이 1번 탄소 OH가 지금 같은 면에 존재해요? 서로 다른 면에, 다른 공간에 존재해요? 이 경우에 서로 같은 거, 서로 다른 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얘는 지금 위에 있지만 얘는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하적으로 공간적으로 봤을 때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서로 반대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포도당을 보고 우리가 알파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면에 존재하는 경우에. 근데 있잖아 얘들아,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즉 이 포도당의 1번 탄소와 5번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이 OH와 H의 이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모든 포도당이 다 이렇게 6번 탄소 그룹과 1번 탄소 OH 그룹이 다 반대면에 있기만 만들어지진 않아. 같은 면에 있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OH는 위로 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 6번 탄소 그룹과 그리고 OH가 이런 경우에는 같은 면에 있어, 다른 면에 있어? 같은 면에 있게 된단 말이야. 애초에 만들어질 때 방식이 자유근방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거는 자유롭게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포도당의 종류를 알파 포도당 혹은 베타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탄소의 OH와 6번 탄소 그룹의 CH2OH 그룹이 반대면에 존재하는 경우를 알파, 같은 면에 존재하는 경우를 베타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기억하셔야지만 다음번에 요거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가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쉽게 외우는 법 한번 고안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 한번 들어보세요. 너네 영어로 모모세의 옆에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모모의 옆에. 넥스트 말고. 그치? 좋습니다. beside라는 영어 있죠? 모모의 옆에죠, 옆에. 자, 이 beside의 가장 앞 글자는 b입니다, b. 그래서 모모의 옆에라는 것은 같은 데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베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beside, 옆에, 그냥 같은 면에 존재하는 OH와 이 CH2OH 그룹이 같은 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파 포도당은 그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암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TMI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처럼 이성질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구조적인 이런 탄수화물이 이런 고리 구조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이런 이성질체 관계를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서 생화학적인 용어로서 아노모라고도 해요. 요 둘의 관계를 아노모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고리 구조를 만들 때 그때 이런 식으로 OH의 위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두 가지 탄수화물에 대한 관계를 아노모, 이성질체니까 같은 화학식이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아노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작용기 7개 하고만 넘어갔던 거에 비해서는 갑자기 훅 하고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 우리 그냥 생물학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고급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급진 내용 하는 거니까 미안해 얘들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당류 특히 포도당은요 세포 활동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세포흡을 할 때 활용되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이것을 분해해서 우리가 포도당에 담겨있는 그 화학 에너지를 ATP에 담겨있는 화학 에너지원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이당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가 숫자 2니까 2개란 뜻이겠죠? 단당류가 2개 붙은 당이라서 이당류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 2개가 탈수 축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생명과학 2를 다들 수강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생2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생명과학 2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물질의 결합들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던가 등등 할 때 자주 나올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너네 있잖아.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물질이 결합해서 붙을 때는요. 보통은 그 결합 사이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와요.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옆에 있었던 그 분자들을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그러니까 탈수 축합의 의미가 뭐냐? 물이 방출되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탈 합쳐지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축은 모을 축자에 그리고 합할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축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두 어떤 물질을 모아서 합친다, 모아서 붙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축합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축합한다라는 얘기는 붙여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축합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 탈수가 붙죠. 물이 탈출한다, 물이 빠져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엿당으로 알려져 있는 메가당 같은 경우에는 엿당을 우리가 말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당의 뒤에 뭐가 붙는다? 무슨 오스가 붙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엿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두 분자가 결합해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에요. 뭐 메가 분유 쉐이크, 메가 분유 사탕 등을 만드는 사용된다고 하는데 자,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엿당과 설탕과 젖당으로 구분을 하죠. 자, 그 중에서 엿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가 결합한 경우를 엿당이라고 합니다. 설탕, 여러분들 설탕 좋아하시죠? 선생님도 단맛 좋아하는데 요즘은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당뇨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사실. 갑자기 또 이런 사적인 얘기. 당뇨가 걱정이 돼서 쌤도 이제 설탕을 조금 줄이고 이제 제로 음료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쌤 그 소래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래눈도 보니까 칼로리가 되게 높아. 당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너네 신상품으로 소래눈 제로 나온 거 아니?
한번 편의점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거든요. 어쨌든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성질체 관계였었던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젖에 보통 들어있어서 이름 붙여진 젖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이 서로 합쳐져 있는 그런 당이 2당 중에서 젖당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보자면 얘는 말토스라고 하고요. 설탕은 너네 알 것 같습니다. 수크로스입니다. 수크로스. 그리고 젖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토스.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당이기 때문에 무슨 오스 붙는 거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 당들이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단당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즉, 이 결합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다뤄지게 될 거고, 자, 시간이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얼른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1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지금 51분이니까 7시 1분에 볼게요. 자, 그럼 10분 있다 볼게요. 잠깐 쉬다 오세요.